안녕하세요. 뉴스원TV 구독자 여러분, ICT과학부 김지현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코너는요, 비트코인 차트 바로 보기 코너입니다. 저희가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차트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 또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잘 바라보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국내 가상자산 분석가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신 분석가님은요, 국내 블록체인 기업 AM 매니지먼트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차트 분석을 맡고 계신 송승재 분석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석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어떻고, 네네. 그다음에 차트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네.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네. 먼저 좀 AM 매니지먼트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구독자님들께 좀 소개도 해드리고, 네. 또 이제 그런 자세한 좀 설명을 먼저 백인식을 좀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먼저 AM 매니지먼트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 매니지먼트에서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는 송승재라고 하고요. 저희 AM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퀀트 개발 업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퀀트 개발 업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AM 매니지먼트의 특히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험을 쌓아오고 트레이딩을 해오고, 다음 이제 자산운용 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는, 그리고 대회 수상 경력도 있는 이 트레이더 2명이 저희 이제 회사에 있어서, 저희 이제 개발자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조금 더 우수한 퀀트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 AM 매니지먼트가 매주마다 이제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매주마다 이제 발행하는 리포트는 지금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빗 거래소와 그다음 비트겟 거래소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도 다양한 이제 법인 업체들에게도 다양하게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분석가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AM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그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는, 네. 분석가님도 비트코인 투자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시죠? 네. 네, 자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먼저 뭐 구독자님께 어느 정도 전문가인지 좀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가님이 언제부터 좀 투자를 하셨고, 네. 성과를 어떻게 좀 거두셨는지 간략하게 이제 구독자님께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전 17년도 말 정도에 한창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붐을 일으켰을 때 이제 저도 그때 똑같이 진입을 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그냥 초보 투자자들처럼 처음에는 이제 손실도 굉장히 많이 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좀 공부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좀 흥미를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진짜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제 수익도 나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뭐 여러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활동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저희 이제 대표님이죠. 네, 그 대표님과도 연이 닿게 돼서 제가 이제 저희 대표님이 이제 전에 자산운용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을 때 저를 또 영입을 해주셔가지고 자산운용 회사에서 저 또한 이제 근무한 경력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쨌든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차트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되게 전문가님으로부터 좀 깊은 고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주식 투자에서 느끼는 차트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에서도 좀 비슷한가요? 물론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주식시장과 같이 분석 방법이 좀 유사하다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서, 그다음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그 VC 투자와 같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적인 분석, 테크니컬적인 분석을 해서 차트를 기반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차트의 중요성이라고 하면은, 이 기술적인 분석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수익을 내기에 좀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었는데, 그런 이제 변동성이 높은 리스크한 움직임에서 어느 정도의 이 차트의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조금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주요 지지선 또는 주요 저항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대응도 또 할수 있고. 네, 그런 방법이 또 되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가님이 좀 더 깊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분석가님이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시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준비해 오신 자료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일단은 뭐 구독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도 그리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이전보다 많이 늘은 상황이라 더욱더 거시경제 지표도 잘 살펴야 하고 투자에 있어서 이것저것 살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송 분석가님을 통해서 거시경제의 상황과 그 안에서 비트코인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차례차례 좀 투자에 도움될 만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제가 오늘 공유드릴 자료는요. 저희가 이제 매 주마다 이제 발행을 하는 저희 AM 위클리 리포트에서 주요 부분만 저희가 이제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지난주의 네.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지난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났거든요. 네네. 뭐 이제 주 초반 같은 경우 이제 영국에서 이 국채 매입을 이제 기존대로 14일에 종료를 하겠다는 네. 그런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네. 한번 시장이 좀 휘청였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네, 발표가 발표가 있었잖아요. 나왔었죠. 예. 예, 그걸로 인해서 낙폭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나스닥, 미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창 하락하는 중에 네. 하나 이 반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된 그런 이슈가 하나 또 있었어요. 네네네. 바로 이제 영국에서 이제 감세한 중에 네. 법인세를 동결하는 그걸 이제 철회를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이 확산되면서 네. 사실 그에 대한 이제 이슈로 네. 좀 기대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됐고 네네. 지금 뭐 현 자리까지 지금 위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듯 좀 최근 시장을 보면은 네네. 원래부터 이제 뭐 미 증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뭐 그 시장이 그런 것처럼 이게 원래 같으면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좀 네.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변 국가들, 뭐 영국과 같은 이런 영국처럼 이제 주변 국가들의 정책에 따라서도 네네.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이런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 좀 주변 국가들의 네.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좀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거시경제 상황을 계속해서 유심히 바라보시는 게 투자에 있어서도 네. 또 좀 안정성이나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계속해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석가님이 사실 뭐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 차트 분석도 해주시면 그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이제 뭐 거기 안에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라든지 네. 거기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이라고 하죠. 뭐 도미넌스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실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저희보다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거시경제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나스닥과도 커플링되는 현상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나스닥이 어떤 차트적 차이 그리고 또 유사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분석가님이 한번 네.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네. 참고하신 자료. 예. 먼저 앞서 이제 그런 글로벌 시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CME 패드와치라는 요 사이트인데 네네. 요거는 이제 다음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얼마나 높일지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네네. 그래서 요런 사이트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검색만 하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네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지금 현재 다음 달 11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 FOMC 회의에서 지금 현재 96.9%를 나타내고 있어요. 375에서 400bp 정도의 인상을 네. 예상하는 게 굉장히 압도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최근에 이런 거시경제 불안정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수 이후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금 높게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니까 다음 달 FOMC 회의에서는 네. 75bp 정도의 네. 인상을 조금 여러분들이 유력하게. 유력하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제 보면은 장기 금리 인상의 확률표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사실 이 장기 금리 인상 확률표에 대해서는 뭐 다음 달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이후 뭐 다음에 그런 금리 인상까지 좀 여러분들이 예측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급변하는 그런 네. 거시경제가 좀 있다 보니까 네.
확률이 네.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 정도만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FOMC 11월 정도에는 네. 지금 11월 2일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15일 정도, 네. 약 2주간의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그러네요.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USDT. 네. 테더와 이제 비트코인 간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현재 이 테더 도미넌스가 보통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디커플링을 해서 네. 보통 하락하게 반대로, 됩니다. 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하락하게 있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이 파란 선이 네. 테더 도미넌스예요. 네네. 네,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7.85% 정도의 저항에 좀 근접하게 네.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좀 기존의 약세를 보였던 거고요. 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 7.85%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반대로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같은 건 지금 중요한 게 7.85%의 저항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 약 7%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반대로 네.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세를 보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네, 비트코인 차트만 보기보다는 네네, 그렇죠. USDT 도미넌스나 네네. 뭐 다른 차트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신 것도 있긴 하지만 네, 뭐 여러 자료들을 좀 같이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게 네. 투자나 어떤 대응에 있어서 좀 유용하겠네요. 네, 엄청나게 네. 유명하죠. 네. 네, 아무래도 좀 네.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반 주식 시장보다는 그래도 변동성이 좀 높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기에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네. 가상자산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현재 이 가상자산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요. 지금 1T를 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 주요 저항이 1T를 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네. 보통은 이 저항대를 넘어서야만 네. 제 이제 경험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 암호화폐 전체적인 좀 시장이 활발해지거든요. 네, 네. 뭐 알트코인도 분위기가 좀 분위기도 좀 전환도 되고. 예, 네. 전환도 되고 네.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조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네, 네. 지금은 이 저항대 아래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올해 장기적인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이 저항대 위로는 돌파가 좀 나와줘야만 시장의 좀 전환도 되고 분위기 전환이 할 것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주요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네.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네. 보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이 저항대 위로 올라섰을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적극적인 트레이딩도 가능하지 않나.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나스닥과 이제 비트코인 간의 네. 이런 비교 아까 차트, 말씀하셨던.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이제 그 글로벌 시황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난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좀 네. 많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주된 게 이제 하락을 보인 게 굉장히 주가 됐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단식 하락을 좀 연출을 했다면은 네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는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하락하긴 다르게 했지만 네. 모양이 좀 다르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네. 비트코인은.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커플링되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가격 방어는 잘 해주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지금 전체적인 그런 자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그렇죠. 이런 추세에서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시장이 오히려 이제 계단식 하락보다는 횡보로 해서 네.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거는 네네. 주목을 받기에 또 충분할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각되는 부분 좀 좋은 것 같고 네네. 그래서 한번 비교적으로 살펴보면요. 네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03 정도를 네. 지켜주면서 네.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보는 주요 지지선이라고 하면은 요 빨간 색깔 1503 정도를 네네. 주요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이하로 이탈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서 좀 추가적인 좀 좋은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1700 정도로 볼 수 있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 가장 최근에 있는 이 네.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저항대인 부분을 네. 상승을 해서 고점을 높여주는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이 하락 추세를 이탈을 하고 네. 상승 추세로의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박스권 행보를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 중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24,400달러 정도는 네. 돌파를 해줘야 나스닥과 같이 나스닥이 돌파한 것과 같이 네. 좀 상승 흐름을 조금 보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석가님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최근에 비트코인의 주요 저항선이라고 하죠. 2만 네네. 달러, 2만 달러, 2만 한 400달러 네네. 정도를 보고 계신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리해 주신 걸로 보면 네. 나스닥과 같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려면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네. 일단은 그 위에 저항선 부분을 좀 돌파를 해야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항선이 2만 400달러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스닥과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본격적으로 뭐 저희는 이제 사실 가상자산을 다루는 네. 또 채널이니까 네네. 비트코인 차트를 좀 더 유심히 좀 네네. 봐주시면 네,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비트코인 차트만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네. 지금 사실 작년 11월 정도부터 네.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어요. 네, 지금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아, 네. 네, 지금 작년 11월경부터 시작된 이 하락 추세가 어떻게 보면은 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은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움직임이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움직임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게 6월 정도의 저점을 형성을 했고요. 네. 이후로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하락 추세 중에 파동을 옆으로 밀어내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하락형 매집이라고 볼 수도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바닥을 형성함에 있어서 네. 이제 매집을 이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여기서 상승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충분한 연료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서 이 거래량적인 부분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이라고 네. 네,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장기 하락 추세를 지금 보면요. 비록 뭐 큰 상승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횡보로 해서 네. 이 하락 추세선의 돌파는 나왔습니다. 지금 네네. 굉장히 작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함에 있어서 큰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추세의 기울기, 하락 추세의 기울기를 결국에는 완화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이제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저는 좀 긍정적이게 보고 있고 다음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나스닥과 같이 네. 비트코인도 박스권 행보는 하고 있지만 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상승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고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표시해드린 것처럼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네. 저점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들어서는 네. 동일한 저점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24,400달러 같은 경우가 이런 하락 추세라든지 네. 이런 박스권에 대한 상단 저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는 장기간 바닥을 다지는 네. 이런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매도 포지션보다는 네. 18,000달러라는 이런 지지선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8,000달러라는 지지선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스권 하단에 오게 되면은 네. 18,000달러를 지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뭐 매수 전략을 본인이 좀 취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좀 안전하게 했을 경우에는 24,400달러 정도를 돌파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돌파 이후에 좀 더 안정적인 지지를 받는 흐름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전략을 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쨌든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네. 그래도 차트 이렇게 분석해 주신 내용을 좀 보면 결국에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주고 있는 가운데 네. 24,400달러를 돌파하면 사실 고점을 낮춰지는 경향을 돌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24,400달러를 의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게 곧 이제 좀 시장 분위기를 좀 전환하고 좀 더 투자 심리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봤는데요. 아까 잠깐 이제 거시경제 관련해서 중요성, 뭐 연관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차트 분석만 하는 것보다는 네네. 올해, 그러니까 지금 금주에 좀 거시경제 관련해서 주요 일정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아,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이 저희 촬영일이 18일이기 때문에 네네. 18일 기준으로 오늘 좀 일정도 몇 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오늘 일정 포함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거시경제에서 주요 어떤 일정들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네. 분석가님 또 소개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글로벌 금주 주요 일정을 보면요. 네네. 우선 오늘이 화요일 기준이니까 네네네. 18일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전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일단은 이번 주는 미국 기업 실적 발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뭐 지금 여기에는 제가 자세하게까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네네. 지난주 금융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네. 이번 주에 또 뭐 대형 빅테크 기업 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네. 있거든요. 네. 뭐 넷플릭스나 네. 뭐 이런 테슬라 같은 네.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주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서 네. 이런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좀 미 증시가 영향을 충분히 그렇죠. 미칠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업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변동성이 뭐 크지는 않은 일정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지금 뭐 미국 산업 생산, 네. 뭐 주택 시장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번 주 중에 좀 주요 일정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네. 미 연준 주요 위원들의 그런 발언 일정들, 네, 연설 일정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네. 집중하실 만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FOMC가 네. 약 2주 정도 남은 시간에서 네. 제가 알기로는 FOMC가 진행하기 일주일 전에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네, 네, 네. 주요 위원들의 그런 발언이 금지된 네. 기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가오는 FOMC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주요 위원들의 발언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물론 파적인 네. 발언이 아니냐를 네, 이런 걸 그쵸. 통해서 또 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지금 아무래도 지난주 이 FOMC 회의록에서 네. 미 연준에서 좀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좀 네. 보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어느 정도 변화된 부분이 있을지에 대한 네.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유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을 보였던 이 영국 같은 경우 보면 될 것 같고, 유로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유로화나 이제 파운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은 네. 달러가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 미 증시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또 이제 반등이 되는 좀 요인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주요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분석가님이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달러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잠깐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뭐 구독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강달러 현상이라고 뭐 킹달러, 강달러라고 해서 네. 달러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네네.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 쪽에 이렇게 투자의 그런 뭐 소재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약세를 좀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분석가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그 달러와 또 거기 안에서 유로, 파운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에 대해서 좀 더 유심하게 살펴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의 추세에 대해서도 조금 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송 분석가님을 통해서 비트코인 차트도 살펴보고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한 참고할 만한 데이터, 뭐 거시경제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서 저희가 뭐 뉴스원 TV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영상 컨텐츠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도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을 위한 혹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구독자님들을 위한 코너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도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분석가님을 또 모시고 한 번 더 자세한 또 일정 비트코인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